네, 안녕하세요. 네, 신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업수당 급여 신청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벌써 한 달 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번 주부터 인디펜던트 워커들라든지 기그워커, 예를 들면 우버 드라이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메릴랜드, DC, 버지니아 신청이 가능해서 사실 이제 저번 주부터 신청하시거나 이제 이번 주에 신청하실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신청을 하셨더라도 돈을 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좀 왜냐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전화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 해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여쭤보는 질문이 대상이 어디까지 되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홈페이지나 이렇게 각 주에서 명시된 걸 보면은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이상,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상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죠. 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2 발급을 받는 종업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디펜던트 워커, 그러니까는 1099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버 드라이버들, 이분들은 이제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은 우버랑 회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먼슬리 스테이머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계사님들 해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하셔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거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인데, 현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거나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이오프나 터미네이션이나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둘 다 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레이오프나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레이오프하고 터미네이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터미네이션 아니야? 다 미국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태어나서 한 50년 산 사람들도.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디 밖에서 말씀하실 때도 레이오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고용주로부터 레이오프 레터를 받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연장한다든지, 자동차 론을 연장한다든지, 여러 서류를 준비하실 때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오프 레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템플릿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고용주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회사 이름 수거해서 이제 사인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터미네이션 at will, 터미네이션 by just cause,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터미네이션 at will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고용법 이제 이제 아시겠지만 employment at will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고용주도 임플로이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게 employment at will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전역에 이제 사용되는 그냥 대표적인 고용 계약서에 들어가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아주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책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employment, 아니면 termination at will. 왜냐면 employment이 at will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termination by just cause인데, 이거는 정당한 사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 문제 때문에 사실은 wrongful termination으로 가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고용주에 대한 로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유튜브로 한 최소 5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이 termination by just cause, wrongful terminatio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밑에 내가 한 2-3명, 5명, 10명을 데리고 일한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가면서 wrongful termination으로 굉장한 많은 로스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시안 오너들, 특히 한국
주인들, 스페니쉬를 고용하는 한국 업주들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 죄송스럽지만 거의 타겟입니다. 미국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스페니쉬 애들 터미네이트 되면은 오라 그래가지고 한 10분만 들어보면은 다 나와요. 이게 소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미리 알고 상식적으로도 알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 신청하냐는 건데 사실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텍스 보고는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메릴랜드 산다 이러면은 그냥 메릴랜드 주에다 하는 게 맞는데 이 그 언임플로이먼트 클레임 같은 경우는 이 언임플로이먼트 그 텍스를 수타라 그러는데 SUTA 이거는 100% 임플로이어가 내게 돼 있어요. 그 고용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그 근거가 고용주가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냐는 근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산다. 그래도 DC에서 일하면은 워싱턴 DC에다가 그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같은 경우 이제 그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얘네들이 발표를 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그 기그 워커들은 언제 시작을 하냐.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4월 24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비컨, 레이버, 뭐 메릴랜드 가버먼트닷컴 해가지고 그냥 구글 치면 나와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접수를 월요일부터 아니다, 월요일 아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인가 토요일까지만 받고요. 이게 지금 너무 그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저번 주에는. 금토일.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들어가셔도 굉장히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 순서가 올 때까지 홈페이지에서 알려줘요. 당신이 지금 뭐 몇 시간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버지니아는 그대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보고 알아서 심사를 하겠다. 그냥 뭐 딴 거 없이 그냥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들도 그냥 버지니아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신청을 하라고 있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데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길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여태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특히나 이제 뭐 컨트랙터들이나 그 우버 하시는 분들, 뭐 기그 워커 이런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번 주에 그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제 얼마나 받냐. 메릴랜드는 그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주에서 지정한 게 430불, 워싱턴 DC는 425불, 버지니아 주는 최대 378불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이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버지니아 주는 왜 딴 데보다 낫냐? 특히 메릴랜드나 워싱턴 DC보다. 근데 이제 미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주는 주가 어디냐면은 매사추세츠 주인데 거기는 한 주에 825불까지 줍니다. 맥시멈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 내가 받는 월급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제 급여에서 주마다 좀 틀리긴 한데 보통 40%나 40%에서 뭐 많게는 60%까지 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금액을 넘어가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7월 말까지 연방에서 보조해주는 600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불을 더해서 7월 말까지 받고 그 다음에 어나더 13주가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주가 더 연장되는 거는 600불은 포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좀 낮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만약에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버지니아주가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서 저 페어팩스 카운티라든지 뭐 라우던 카운티에 사시는 분일 텐데 버지니아주의 그 노던 버지니아 카운티들은 매년 미국에서 발표하는 탑 카운티 5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데 제일 부자 동네고 근데 어떻게 그 버지니아주는 왜 메릴랜드나 DC보다 이게 낫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지니아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암만 노던 버지니아 지역이 잘 산다 그래도
이 남부 쪽에 있는 버지니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없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스테이 미니멈 웨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워싱턴 DC는 미니멈 웨이지가 이번 7월부터 15불입니다. 1시간당 15불. 워싱턴 DC. 그리고 메릴랜드는 이제 그거보다는 낮은데,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가 15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거의 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14불인가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저기 몽고메리 카운티도. 하지만 버지니아는 아직도 그냥 7불 25전입니다. 7불 25센트.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지니아랑 워싱턴이랑 같이 그냥 그 포토맥 리버로 국경을 주 경계선을 하고 있는데 한 주는 15불, 한 주는 7불 25센트.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이제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버지니아가 아직도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아월리 인플로이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직도 좀 다른 주만큼 이렇게 앞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 DC나 캘리포니아, 저 워싱턴 스테이트는 항상 미니멈 웨이지 깃발 꽂고 나가는 그런 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주마다 그런 특성이 좀 틀리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기입하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W2를 받는 분들은 어차피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자기의 인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딱 특별히 뭐 넣으실 게 없고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버를 해가지고 이제 텍스보 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텍스를 보고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게 있을 텐데 1099을 받으신 분들은 1099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애뉴얼 텍스 리포트 한 게 있으면은 이제 1040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입력하든지 서류를 업로드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없으면은 얘네들도 얼마를 줄지를 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거기에서 디렉션대로 나오는 대로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템포럴이냐 뭐 퍼머넌트 레이오프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그냥 퍼머넌트 레이오프를 하시든 뭐 템포럴 레이오프를 하시든 뭐 큰 상관은 없고 레이오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leg of work라고 거기 이제 있는 거를 클릭하시던지 그걸 치시면 되고 언제 뭐 리터닝 데이시 언제냐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unknown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끝나고 신청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클리 클램인데 이것 때문에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를 하셔서 이게 뭐냐면 매주마다 내가 구직 활동을 했는지 나의 상태가 그러니까 나의 구직 활동 및 그런 활동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다 똑같습니다. 공통 상황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질문이 있어요. 뭐 또 지난주에 충분히 일할 수 있었냐, 일했으면 일할 수 있는 상태였냐, 그 다음에 뭐 구직 활동을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질문에 yes를 하게 되면은 최소 얘네들이 이제 3개의 잡 서치한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어느 회사 담당자는 누구였고 언제 뭐 컨택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yes를 한 이상은 이 3군데 접촉한 레주메를 냈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다 넣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나는 구직 활동을 안 했다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이렇잖아요. 뭐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뽑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라고 원래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해서 yes를 하는 게 맞는데 노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 베네핏을 받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까 제가 뭐 yes 해라, yes 하셔라, no 하셔라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원래는 yes를 하는 게 맞지만 yes를 안 하신 분들은 no라고 클릭하셔도 지금 다 베네핏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노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예스라고 하신 분들은 예스 하시고 내가 구직 활동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로 보고, 일요일하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부터 요게 그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 한 주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 안 하면은 그 언임플로이먼트 혜택 못 받습니다. 이거 다 신청해 놓고 이거 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돈 못 받으신 분들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빨리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왜 나는 남들은 돈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나 이러고 여기저기 물어보시면은 아마 이거 많이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클레임 들어가셔가지고 꼭 매주 하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말로 그 미국에서 언임플로이먼트 클레임 접수된 게 한 2,600만 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건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서 전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라고 보면은 그 중에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5명 중에 1명이 지금 다 레이오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영업자들, 기획 워커,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건수가 다음 주만 지나면 엄청 올라갈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다들 본인의 직업, 본인의 그 원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필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또 집에서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